2026년 다율 고1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기출 20번 문제, 학교 프린트 상으로는 아마 두 번째 프린트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여기 문항 번호를 보면 20번이야, 20번. 그래서 고1 모의고사에서 20번, 21번, 29번, 30번 요 번호 라인대가 어려운 문제에 속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일단 문제 설명 자체부터 길다, 그지?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 최고차항 계수가 a인, 근데 a가 0보다 작대. 음수인 두 이차함수 fx, gx래.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fx와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a로 똑같다는 말이야. 근데 그 a가 음수인 거야. 그럼 머릿속에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차항 계수가 같으니까 모양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같은 거야. 그리고 f3과 g3이 같다는 말은 x에다가 3 넣으면 얘네들이 같은 y값이 나온다는 건 x가 3에서 교점 중에 하나가 교점의 x 좌표가 3이라는 얘기야. 3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 자, 요렇게 fx의 gx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줬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함수 hx가 등장했는데, 이 hx는 fx와 gx 두 가지를 짬뽕 시켜 놓은 거야. 이때 어떻게 짬뽕 시켰냐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x가 3보다 클 때는 gx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러면 아까 요 놈과 같이 해석하면 얘네들이 3에서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 둘이 모양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 그려놨을 때 여기가 3인 거야. 여기가 x가 3인 거고, 이 3의 왼쪽에 여기가 fx, 그 다음에 3의 오른쪽에는 여기 gx의 그래프를 따라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hx의 그래프라는 거야. 근데 쌤이 지금 대충 그렸지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많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 조건들이 있는 거야. 가 조건을 보면 hx의 그래프 요거 fx, gx가 짬뽕되어 있는 거, 이 그래프랑 y는 f0. y는 f0이란 건 뭐냐면 fx에 x자리에 0 넣었을 때 그때 어떤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상수를 값으로 하는 y는 a 이런 거예요. y는 a. 그러면 y는 a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그치,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는 요런 걸 생각해야 돼. 이런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0과 4와 12분이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볼 거야. 그래서 아까 이차항 계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이차항 계수가 음수인 그래프 하나를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냥 한 요 정도로 그릴게. 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 fx 그래프라고 하고, 그리고 얘랑 이제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자, 복사해서 셈이 붙여넣기 이렇게 할게. 이런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의 아까 쌤이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3이라고 했으니까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3인 거예요. 여기가. 그지? 근데 이 그림 말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쌤이 얘를 이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잡으면 이 교점의 x좌표 여기가 3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3의 왼쪽에서는 쌤이 여기를 여기를 fx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gx라고 할 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3의 왼쪽에서는 fx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3의 오른쪽에서는 gx의 그래프를 따라가는 이런 그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f0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f0은 x값이 3일 때가 여기니까 3보다 왼쪽에 어딘가에 f0이 있겠지.
그러면 쌤이 3보다 왼쪽에 어딘가에 F0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랑 같은 함수값을 갖게 되는 이렇게 얘를 그리는 거야. 얘가 y는 F0인 거야.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hx의 그래프니까 지금 요렇게 그려진 이 그래프랑 얘랑 이 교점의 x좌표가 0과 4와 12분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밖에 없지. 요 사이에 있는 요건 아니잖아. 요건 아니잖아. 지금 쌤이 형광펜을 칠해놓은 이 그래프에서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얘는 교점이 두 개밖에 없지. 그러면 이 가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아닌 거야. 요거 아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쌤이 다시 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지워야 되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는 안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자. 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해석해. 그러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놈을 fx라고 하고 여기를 똑같이 또 gx라고 할게. 그러면 hx는 어떻게 된다고? 요거부터 해야 되구나. 요 교점에 이거 요 교점에 x좌표가 이렇게 3인 거야. 그러면 요 hx는 3의 왼쪽에서는 fx 쪽을 따라가다가 3의 오른쪽에서는 gx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막 그려보면서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이 f0이라는 함수가 아까 f0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어떤 x에다 0을 넣었을 때 그 y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x축과 나란한 선을 그은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 쌤이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요 부분의 그래프랑 이게 딱 세 점에서 만나야 돼. 딱 세 점에서. 그러면 이게 딱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여기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또 얘가 조금씩 더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안 돼. 이렇게 되지. 하나, 둘, 세 개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기 3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잖아, 이 그림은. 근데 여기에 3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그림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데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또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딱 교점이 3개밖에 없으려면 얘가 더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되냐면 요게 돼요. 여기. 1개, 2개, 3개 이렇게 되지.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자, 그래서 이 그림이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여기 아니구나. 자, 선을 어떻게 그냐면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얘를 조금 내려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F0인 거야. 그리고 쌤이 그 F0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수 뭐 B라고 두자. A는 문제에 썼으니까.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 여기 X좌표 요 HX랑 FY는 F0이라는 교점이 3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라는 거 알았잖아. 근데 단순히 그게 교점이 3개가 아니고 그 교점의 X좌표가 0과 4와 12라고 구체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도 알 수 있냐면 여기가 뭐인 거야. 여기가 0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4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12인 거야. 이것까지도 알 수 있다고. 그럼 이것까지 알 수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fx 봐봐. 얘 어떻게 돼?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뭐야? b인 거야. 이 fx는 뭐라고? 꼭지점의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b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의 표준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fx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차함계수는 a라고 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요거지. 원래 이차함계수 a고 꼭지점에 x좌표 0이니까 x-0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표준형. 근데 어차피 0은 없으니까 위에처럼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gx도 봐라. gx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지금 4랑 10이잖아? 그러면 4랑 12 넣었을 때 똑같은 b의 값이 나온다는 건 이 gx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gx는 a에다가 x-4 하고 x-12로 쓰고 4 넣었을 때 12 넣었을 때 둘 다 뭐가 나온다고? b가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여기다 4 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이거 몽땅 없어지고 얘만 남아. 그 다음에 12 넣으면 얘가 0 되면서 이게 같이 몽땅 사라지고 얘만 남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4일 때 b, 12일 때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fx와 gx의 식을 이렇게 일단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 갈게. 두 실수 알파 베타인데 알파는 3보다 작고 베타는 3보다 크다. 이 hx의 그래프와 어떤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와 3과 베타래. 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교점이라고 했지. 이게 교점인 거야.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 3과 베타라는 건 교점 중에서 하나는 3에서 만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다른 색깔로 나타내 볼게. 그러면 아까 여기 3에서 얘네 둘이가 이미 만나고 있었잖아. 잘 안 보이네. 자, 3에서 얘네들이 원래 만나고 있었잖아. 근데 요 직선도 그 교점을 똑같이 지난다는 거야. 여기 교점의 x좌표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지나게 우리가 이렇게 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3을 지나게. 그러면 나머지 또 교점이 생기니까 여기가 알파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그림 자체도 되게 복잡하다, 그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그래프에서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이제 fx랑 요 직선의 방정식인 2x-8이 같다라고 두었을 때 그 두근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와 3이 되는 거야. 여기 알파에서 3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와 요 fx 그래프의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3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아까 제였으니까 2x-8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는데 얘의 두근이 알파랑 3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3은 a분의 2와 같고요. 그 다음에 3알파는 두근의 곱이야. 얘는 a분의 b 플러스 8과 같습니다. 라는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 있어. 그럼 gx도 마찬가지야. 근데 gx는 조금 전개를 하고 갈까? gx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16ax 플러스 48a 플러스 b 이렇게네. 그러면 gx랑 또 직선 2x 마이너스 8이 같다라는 거 정리하면 ax 제곱하고 마이너스의 16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8a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8까지 이항해서 이게 능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거잖아. 요 gx의 그래프랑 요 직선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 교점이 3이랑
베타예요. 이렇게 접근했으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3이랑 베타인 거야. 그래서 다시 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베타 플러스 3은 a분의 16a 플러스 2가 되고요. 3베타는 a분의 48a 플러스 b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얘가 보이는 거야. 요식과 요식을 더할 거야. 자, 이제 칸이 없어서 조금 올릴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은 자, 분모 a로 같으니까 a분의 16a 플러스 4와 같아요 라는 게 구해지고, 이때 이제 문제에서 말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요까지 갈게. 칸이 좀 부족해서 얘가 6이 되니까 여기서 a까지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12a가 16a 플러스 4가 되면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구해져. 자, 이렇게 한번 구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요거랑 얘네들도 또 활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다시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쓸게. 자, 얘네들을 또 더하면 3 알파 플러스 3 베타는, 자, 이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다. 그냥 일단은 그대로 쓰자. 어차피 얘네들도 분모가 a로서 같으니까 48a 플러스 2b 플러스 16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것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대입해주면 얘는 6, 3, 18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8 플러스 2b 플러스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18이 마이너스 48 플러스 2b 플러스 16 이렇게 되네. 그러면 보자. 요 계산은 넘어가면 30에다가 14. 그러면 b가 7 이렇게 구해지나 봐. b가 7 이렇게 구해져.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게 다 구해졌네. 그럼 문제에서 h-2 더하기 h5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hx를 한 번 더 쓸까? 자, 이제 hx는 두 개의 식을 나누어서 접근하는데 fx가 위에 거지. 자,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 어떤 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의 식을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는 gx인데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7을 하는, x가 3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세요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를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h-2는, 자, 마이너스 2는 3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세요 라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인 더하기 7이니까 얘는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h5는, 자, 5는 3보다 큰 요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세요가 될 거야. 그럼 5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1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7. 그래서 얘는 14가 되고 얘네들을 더해서 17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어려울 거야. 특히 모의고사 유형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 두 개, 이게 2차항의 개수가 같고 3에서 교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 가를 해석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시험 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많이 그려보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그 경험치를 쌓다 보면 너희들이 이건 두 개의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인데 이게 같은 높이로 그려졌을 때 이게 만족되는지, 또는 fx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gx가 더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되는지, 이런 식의 경우들을 사실은 다 따져봐야 돼. 그 경험치가 쌓이고 나면 이제 나중에 뭐가 안 그려봐도 머릿속에 뭐가 보이냐면, 이 두 그래프를 그렸는데 F0이잖아. F0. 그러면 얘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어떤 x에 0 넣었을 때 걔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오른쪽에 4와 12는 3보다 큰 거지. 그럼 gx랑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fx 이렇게 하나 그리고 gx를 만약에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만약에 f0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어가지고 gx랑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교점보다, 얘네들의 교점보다 오른쪽에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자, 쉽지 않은 유형인 거 선생님도 충분히 잘 알고, 당연히 이거 한 번 설명 보고 이해했어, 시험 때 직접 풀어낼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야, 엄청나게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마지막에 다른 유형들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나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최소한 4-5번은 보고 자기 걸로, 선생님의 풀이를 보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나는 좀 되는 것 같다 하는 친구는 쌤한테 와서 이거 유사문제 출력해 달라고 해. 그러면 숫자 바뀐 걸로 출력해 줄 테니까 풀이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